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R법이 폐지가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만약에 줄어들면 테슬라가 힘들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 목요일날 시장에서 주가가 6%인가 얼마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시장에서 다시 한 3, 4%가 올랐죠. 그죠? 그게 이제 IR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투자는 씨를 뿌리는 게 10%고 90%가 그걸 잘 가꿔 나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가꾼다는 게 뭐냐? 가꾸려면 우리가 논밭에 가서 김매기를 할 때도 뭐 이렇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료를 주고 뭐 김을 메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가꾸는 의미로 봐야 되느냐, 요거를 오늘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투자학교 수업을 하는데요. 그 수업할 때 제가 매 주간 단위로 이러한 몇 가지 그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죠. 가꾼다는 게 이게 전부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기업 실적의 함수이고, 기업 실적은 세상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적응해서 돈을 버느냐, 이거의 함수이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당연히 기업의 이익도 달라질 거고, 기업의 이익이 달라지면 장래 기업 이익의 전망치가, 기대치가 확률값이 주가라고 보시면 정확하니까요. 그러면 주간 단위로 해서 제가 우리 그분님들하고 어떤 수업을 하는지를 제가 살짝 공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요 기업은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근데 컨틴전시 플랜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테슬라라는 기업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공부를 제가 9월 말인가 10월 초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때 주가는 뭐 한 220불 뭐 이 정도 언저리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공부 시작하면서는 우리 뭐 적극적으로 이걸 좋습니다라고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고,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죠. 그 뒤에는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도 저는 지금은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중이에요. 왜냐하면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주식하고 안 싸우죠. 전 주식하고 안 싸웁니다.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시장에서 평가가 안 좋고 이렇게 막 끊임없이 떨어지고 하락하고 이러면 저는 그냥 선선히 물러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위험이니까요. 그죠? 제 뷰랑 시장의 뷰가 틀리면 제 뷰를 고집하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올라가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자꾸 올라가고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되고, 그렇다면 자세를 바꿔야죠. 그죠? 바꿔야 되는 이유가 어떤 그 제법 큰 얼개를 가지고 어떤 이유가 생겨 있으면 바꿔야지, 그걸 안 바꾸면 계속 이제 심포도야 저거는 반드시 주가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영원히 매수를 못한 채로 그 기업은 올라가고 나는 끝없이 이제 떨어지는 주식을 안고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옆길로 잠깐만 새겠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죠. 1973년도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서 6일 동안 인지를 잡고 있었는데, 뭐 자기 동료 친구인 사람이 강도의 친구예요. 교도소에 있는데 그 사람도 석방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석방도 해주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 체포됐죠.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 여러 명 중에 아주 특수한 한 사람이 오히려 인질 편을 드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 그분님들도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막 자포자기 상태가 돼서 오히려 내 계좌를 멍들게 했는 그 주식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의지하게 되고 언젠간 돌아설 거야 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지기 전에 액티브하게 잡초 뽑아낼 건 뽑아내야 되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가가 조금 떨어졌을 때는 마음을 내서 대처할 수가 있는데, 너무 심하게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안 해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그 주식 싫다고 다 매도할 때도 본인 뷰는 더 강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이죠.
비유하자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증세를 갖게 된다는 거고요. 또 상승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러죠. 올라가는데 충분히 올라갈 이유가 있고 올라갔는데도 밸류가 싸지고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본인이 포지션이 없어. 그러면 끝까지 부인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생각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세상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주가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간 단위로 이걸 체크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체크하는 게 얘가 일주일 동안에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도대체 몇 퍼센트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걸 보는 거죠. 이게 곧 시장 의견이니까요. 그래서 주간 성과를 체크를 하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주간 성과 지난 금요일 기준이에요. 테슬라가 주간으로 0.16% 내렸어요. 많이 급등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한 주간에 뭐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결국은 0.16% 정도. 그러니까 3% 이내의 주간 단위의 움직임은 그것은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시장 내에 있는 수급의 쏠림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한 달간에 한 5% 정도 그 뭐 10% 이 정도도 그때 테마에 따라 가지고 시장 쏠림 따라 가지고 이번에는 뭐 방산이 가요, 이번에는 반도체가 가요, 이번에는 뭐 바이오가 가요 이러면서 만들 수 있는데 주간 단위로 0.1% 빠졌다는 거는 이건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죠? 주간 단위는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의미하고 그걸 이제 첫 번째 체크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주간 단위로 주가가 왜 변했는지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이걸 찾을 때 다 뒤져야 됩니다. 다 뒤져야 돼요. 파이낸셜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CNBC, 뭐 인베스팅, 뭐 로이터, 뭐 뉴스를 다 뒤져서 주간 단위에 있었던 뉴스를 다 체크해보고 또 레포트들도 체크해보고 그래서 다 체크한 다음에 얘가 왜 이렇게 올라있고 올랐는데도 안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간 단위로 IRR법 폐지에 따른 시장 오해와 반등.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RR법이 폐지가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만약에 줄어들면 테슬라가 힘들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 목요일날 시장에서 주가가 6%인가 얼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음 금요일날 시장에서 다시 한 3, 4%가 올랐죠. 그죠? 그게 이제 IRR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오해라는 것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IRR법 폐지하는 거에 찬성하고 있죠. IRR법이 폐지됐을 때 후발 주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많이 봐서 경쟁 지위는 확고해진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다시 주가를 대밀어 올린 거죠. 목요일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IRR법 폐지되면 보조금 안 나오면 테슬라 안 팔릴 거야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진 거고 그건 이제 잘못된 접근이었죠. 기능으로 봤을 때 경쟁자를 도태시키는 거니까 뭐라 그러나요? 성으로 치면 성에서 막 적군들이 막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뜨거운 물을 확 부어가지고 적군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만든 게 IRR법 폐지였다라고 시장에서는 뒤늦게 이제 인식을 한 거고요. 그렇게 주간 단위 변동 사유를 꼭 체크해야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의 위치를 보는 거죠. 주가의 위치는 왜 봐야 되냐면 내가 선택한 이 기업이 순항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장기 투자는요 주가가 오를 때만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막 정말 단기 주가는 눌릴 수 있어요. 그 장기적인 중기 이동 평균 뭐 이런 그 기업의 본질을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장기적인 주가의 궤적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단기적인 수급의 쏠림은 월간 단위나 주간 단위는 얼마든지 눌릴 수 있어요. 그 눌려 있는 걸 제가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저는 그건 눌림목이 아니라 하락 추세인 거죠. 그냥 예를 들어 분기 단위로도 계속 내리고 월간으로도 계속 내리고 이거는 주가가 싸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펀더멘탈을 6개월 이상 펀더멘탈을 속일 수 없어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6개월 내내 만약에 6개월 단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거는 그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가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단기 위치를 또 확인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얘가 버블이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함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의 위치가 좋긴 좋은데 장기 추세도 상향 중이고 좋긴 좋은데 너무 막 20일 이격도가 막 130 가고 막 너무 점핑했다. 그럼 좀 팔아야지 뭐. 팔아야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주가의 단기 위치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걸 공부해서 이제 제가 그분들께 주가의 위치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주가의 위치가 신고가고 이러면요.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신고가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주가의 위치, 중장기 위치도 저는 중요하게 여겨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던 회사가 눌림목인 줄 알았는데 내려오는 어깨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밑으로 막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정말로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인 거죠. 우리 계좌에 살을 찌워주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 여부를 또 장기적인 추세도 저는 주간 단위로 항상 확인하는 편이고요.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이런 그 장기 추세가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꺾여져 내려오다가 여기서 반등해야 될 구간에 반등을 안 하고 마구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항복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리스크 관리하자. 리스크 관리하고 저는 그러는 편입니다. 중장기라 하는 거는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이제 그 1년에 열려있는 기간이 한 200일 정도 돼요. 1년이 52주인데 그 중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52주 곱하기 5일을 하면 한 250일 정도 되는데 노는 날이 있잖아요. 추석, 구정, 강복절 뭐 그렇게 정도 빼면 1년에 평균 문이 열려있는 워킹하고 있는 영업일수로는 한 200일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200일의 주가 이동평균선. 제대로 된 기업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중기 추세인 거죠. 그죠? 또 그보다 더 길게 보려면 주간으로 50주 평균선도 있고 100주 평균선도 있고 여러분 평균선은 무시 많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특정 기간을 뭐 120일 이동평균선, 20일선 그렇게 특정하게 그 날짜를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평균선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중기라는 것은 그래도 6개월간의 월봉 추세 아니면 뭐 2, 3년간의 분기봉 추세, 1년 단위 120일선 뭐 아주 선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늘 중요시 여기는 거는 경기 민감제일 경우에 120일 평균선, 120일 평균선이 하향하지 않아야 된다. 그건 옛날에 주 6일 근무할 때로 치면 6개월간의 주가 궤적이죠. 요즘 같으면 120일선이 아니라 100일선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증권사 HTS는 여전히 이제 120일선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깨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요. 120일선이면 6개월 동안에 시장에서 수급이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못 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중기적으로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선을 깨주고 하향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건 이제 각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중기로 볼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장기로 가면 뭐 예를 들어 뭐 10년 평균선, 5년 평균선 이거를 주봉이나 월봉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우리 한국 기업도 그러고 미국의 기업도 그러고 그런 선을 한번 훼손시키고 나면 진짜 떡실신합니다. 지금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도대체 얘는 왜 그걸 깨고 내려왔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정확하다 그랬잖아요. 다들 진검승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돈이 녹느냐 버느냐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인데 이 전쟁터에서 무려 5년, 10년 동안 유지해왔던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간다는 거는 그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펀더멘탈에.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것도 이렇게 본다. 그래서 단기는 우리가 5일 평균선, 12일 평균선, 20일 평균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단기로 볼 수 있고 이 두 개를 체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너무 비싸게 포모에 빠져서 안 살 수 있어요. 단기선을 보면 이격도나 이런 걸 보면 그럴 것 같고 또 이격도가 뭐냐 이러면 이제 중기 평균선하고 현재 주가의 괴리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너무 높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호재가 나오면 막 미친 듯이 사지만 조금 있으면 잊어먹어요. 또 주식시장에 참여자들의 우리 시장 같으면 50%가 당일 매매 세력이에요. 그러면 또 호재가 끝나고 나면 다른 호재인들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게 따라서 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중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리스크 관리해야 될 선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수, 매도 어떤 그 단기적인 의사결정할 때도 중요하죠.
그리고 기업 경쟁력에 대해서 주간 단위로 뭐 이렇게 체크해 보는, 이제 한번 되뇌어 보는 거죠. 이 회사가 이런 회사야.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요. 시장의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요, 펀더멘탈은 어디로 생각이 안 나고 오직 그냥 그 변화하는 호가창만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고요. 테슬라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글로벌 전기차 AI를 이용한 자율주행차 시장의 세계 1위 기업이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구글의 웨이모나 뭐 바이두나 그다음에 GM하고 달리 카메라하고 인공지능만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그 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뭐 아이다, 뭐 레이더도 설치해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되뇌인다는 거죠. 미국 내에 ESS 점유율, 원래는 테슬라 이익에 ESS 이거 하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쿠폰 판 거, 그걸로 이제 이익이 많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기업이고, 이제 자율주행 풀 SD, 이제 저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리 2026년에 200만 대 팔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게 주가를 굉장히 반등시켰죠. 그랬다가 좀 밸류가 비싸요 해서 내려갔다가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제 확 올라가는 그런 주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늘 밸류에이션을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좋다 나쁘다는 오직 가격이랑 상관이 있어요. 밸류에이션이랑 상관이 있다고요. 우리가 농산물 시장에 가서 사과 사는 비유를 할 때도 이 사과가 한 상자에 얼마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너무 맛있는 사과라 그래서 한 상자에 100만 원 이러면 그건 비싼 거죠. 그 사과는 사면 안 되는 거고, 정말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 밸류에이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성비죠. 그죠? 도대체 그러면 이게 싸냐 비싸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가가 변하면 밸류에이션이 계속 변하죠. 그죠? 기업의 실적이 변해도 밸류에이션이 계속 변하는 거고요. 많은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밸류에이션은 얘기는 안 해요. 뭘 좋다 나쁘다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좋기는 좋은데 그게 얼마나 비싸냐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간 단위로 주가가 변하게 되면 밸류에이션도 저절로 따라 변해야 돼요. 주간 단위로 해서 어떤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은 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어떤 뭐 이렇게 EPS 전망치가 컨센서스가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낮아지는 거고요. 주간 단위로 해서 또 그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막 10% 떨어졌다. 그럼 밸류에이션도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간 단위로 밸류에이션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테슬라 그러면 금년 말 기준으로 PER이 뭐 110배, 2025년 말 기준으로 80배, 내년도에 어닝 증가 가능성을 일론 머스크는 제시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또 우리가 계속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모든 기업을 싸냐 비싸냐를 항상 생각해요. 이 밸류에이션이 합당한지 아닌지. 그러면 이게 도대체 PER 100배라는 자동차 회사가 이 PER 110배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합리화시켜 주는 게 자율주행 시장이 곧 열린다는 기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함께 여기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비즈니스는 미국 연방교통안전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월간 기준으로 2,500대밖에 못 팔아요. 그러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진영의 핵심이 됐으니 이 규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녹아 있는 거고, 그거는 펀더멘탈로 우리가 이해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규제를 해결하는 게 곧 엄청 중요한 진입 장벽 해자를 해결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이제 PER이 110배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가치를 신봉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목표가가 120불이에요 라는 데도 아직도 있고, 또 가치가 아니라 성장을 보는 애널리스트는 예를 들어 웨드부시의 댄 아이비스 같은 친구는 목표가를 400불 가요 라고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밸류에이션 정말로 꼭 보셔야 돼요. 우리 그 투자 생태계에 언론사들도 그러죠. 뭐 좋다 나쁘다 호재다 악재다 기사만 쏟아내지 이게 도대체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거는 이 사과가 좋다 나쁘다만 얘기하고, 이 사과가 몹시 맛있는 사과인데 한 알에 100만 원 해요. 그래도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고, 사과가 맛은 좀 떨어지는데 이거는 한 알에 5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살래요 말래요? 그래도 여러분 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한 주장하고 같다고요. 그죠? 주식시장의 모든 주가는 이 밸류에이션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 이 투자 정보 생태계는 밸류에이션 얘기를 안 해줘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죠? 어떤 기업을 밀어주고 싶은 언론도 있을 거고, 어떤 자기의 이익 때문에 계속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밸류에이션 꼭 보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체크하는 게 최근 일주일간의 기업 펀더멘탈 변화, 이 기업이 일주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쭉 보는 거고요. 그럼 막 수많은 뉴스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테슬라 뉴스는요, 전체 언론사 검색 다 하면 주간 단위로 한 300페이지 정도 나오죠. A4 용지로 한 300페이지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데, 그걸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다 다루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제가 지금 300페이지 나오는 것도요, 언론사를 파이낸셜,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CNBC, 요렇게 인베스팅, 요렇게 몇 군데, 그렇게만 해서 300페이지가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겠냐고요. 또 하나는, 뉴스가 많다는 얘기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좋은 뉴스가 많이 나면 주가가 또 오르겠죠,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휴먼 인덱스로 쳐다볼 만하고,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다 이제 읽어야죠. 읽어서 그 중에 중복된 거 빼고 함의가 있는 거, 여러 기사들이, 언론사 기자들이 증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중에서, 그 정보의 홍수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주간 단위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으면 IRF 페이지에 따른 반사의 이익 기대감이라고 제가 써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IRF 페이지 되면 왜 얘가 반사이익을 받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고, 효율위원회 위원장으로 앨런 머스크가 지난주에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이거는 이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펀더멘탈의 변화예요. 효율화 위원장이 뭐냐 하면 우리로 치면 구조조정위원장이에요. 전체 연방정부 다 해서 공무원들 연봉으로 나가는 게 2,300억 달러인가 얼마가 나간대요. 거기를 반으로 줄인다니까 무서워 죽겠죠, 그죠? 그러면 그 칼자루를 진 사람에게 말 잘 듣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슬라의 풀 SD 관련된 펀더멘탈 변화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하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재임 기간이 아무리 못해도 6개월 만에 나가라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되는데 2,500억이나 지원해 줬는데. 그 다음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스페이스X? 테슬라랑은 관련이 없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원한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350억 달러로 이제 펀딩을 한다는 뉴스도 있고, 근데 일반인들은 공개 매도를 하는데 살 수가 없다고 그러고요. 그 뉴스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스페이스X가 이번에 또 로켓 발사한대요. 거기에 트럼프도 함께 참여할 거라고, 발사장에. 그런 뉴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난주 나온 뉴스가 아니라서 제가 여기 적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요 일주일간의 펀더멘탈의 변화를 반드시 체크한다는 거죠. 우리 그분들 주식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계속 체크해야 돼요. 이게 손가락 몇 번 까딱해서 돈 버는 일인데 그것만 하고 나 그냥 한 번만 씹어 놓고 나중에 그냥 오르면 그때 가서 이익 실현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 앞으로 이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스윙 팩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실적이 중요하고, 예를 들어 신약 개발 기업이다 그러면 임상 결과가 중요하고, 이렇게 밸류업 기업이다 그러면 밸류업 공시가 중요하고, 학정 배당을 얼마 주느냐가 중요하고,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각 기업마다 이게 향후 전망이 달라요. 주가에 미치는 향후 전망이. 물론 기본은 실적이죠. 기본은 실적인데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행정부 규제 완화, 그리고 로봇 사업의 상업화. 전선항이 거기 나와서 그랬죠. 앞으로 2032년 정도 되면 각 가정에 로봇이 한 대씩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로봇 대수가 막 수억 대가 될 거라고, 그런 전망도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말고 이제 다른 사업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 그 다음에 뉴럴링크, 그 다음에 트위터, 그 X 이걸 하고 화성에 자꾸 간다 그러잖아요. 과연 화성에 사람이 갈까?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갈 것 같아요. 화성에 사람이 살기엔 너무 어렵죠, 그죠? 그러면 화성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만든 다음에 테슬라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수십 대를, 수천 대를 태워서 화성에 갖다 놓는 거야. 거기서 뭐 한다고요? 자원 채굴을 하겠지요.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스페이스X랑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스페이스X의 화성 가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얘가 뭐 하냐면은 글로벌 지구 위에 저궤도에 위성을 3,200 몇 개를 지금 쏘아 올려가지고 있죠. 통신하는 거잖아요. 통신을 하려면 뭐랑 관련이 있죠?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있죠.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렇게 다 연결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는
제 생각에 천재가 아닐까 정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 저는 이거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테슬라 펀더멘탈의 전기차 시장의 확대,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이익 기반을 만들어주는 데는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ESS,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때문에 받게 된 탄소 배출권 비슷한 환경 쿠폰 파는 거, 전기차 많이 파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앞날은 로봇하고 자율주행,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돼서 스페이스X하고 같이 연결되는 이런 거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테슬라 지금 저 공부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요 옆에 있는 그 주가의 그 주간 점검 리스트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증권사들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 거죠. 우리나라 증권사는 계속 바이를 외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미국은 다르죠, 그죠? 좋다 나쁘다 의견이 첨예해요. 미국에는 에넌스별로 그 개인 투자가들이 점수를 매겨놓은 게 있어요. 장수 돌침대 별이 5개 이런 것처럼 에넌스별로 별을 매겨놨어요. 별 5개짜리 에넌스가 있고 별 3개가 있고 뭐 에넌스별로 등급이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미국의 에넌스 전체 숫자를 다 더해도 한국의 에넌스 숫자랑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증권 업계가 경쟁이 치열한지를 알 수 있고 그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분들이 피해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증권사가 어디냐를 갖고 저는 그 레포트를 보지 않고 별을 많이 받은 가의 예측 능력이 뛰어난 애널리스트의 뷰를 저는 신봉하는 편이고 그분들의 레포트를 읽어보고 그래요. 우리는 그 기관 투자가들 인기 투표로 베스트 애널이 정해지는데 미국은 그러지 않죠. 얼마나 잘 맞췄나로 이제 애널리스트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웨더부시는 미국 그 서부 LA에 있는 증권사고요. 이 회사가 LA에 있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뭐 다고 실리콘밸리 그 근처 서부가 실리콘밸리 지역이잖아요.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전망 이런 데 대한 전망은 이 증권사가 제법 잘 맞추는 편이고 우리 웨더부시 증권사의 댄 아이비스는 테슬라도 커버를 하고 팔란티어도 커버를 하고 엔비디아도 커버를 해요. AI 빅테크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잘 맞춰왔고 이분이 이제 별 5개짜리 탑랭커 애널리스트입니다. 옆길로도 많이 샜는데요. 어쨌든 그분들 그 씨 뿌리고 나서 항상 체크해야 돼요. 그 체크리스트가 어떤 게 있는지를 최소한 이거는 체크해야 되고 이 옆에 있는 칸이 다 없다고 생각하고 뭐 주간 성과는 그분들이 채울 수 있고 주간 주가의 변동 사유, 주가의 위치, 단기, 중장기 이건 그분님들도 이 빈칸을 채울 수가 있고 포워드 밸류에이션 추정 이것도 채울 수 있어요. 펀더멘탈 체크 이런 것들을 주간 단위로 계속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그래도 러프하게나마 러프란 말이 대충이란 말이죠. 대충이나마 주간 단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게 점검을 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잡초는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되고 또 새로 뭐 진입하고 싶은 기업이 있을 때도 이렇게 체크해 보고 말이 되네 그러면 이제 진입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가 어렵습니다.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순서대로 돈을 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주간 점검하는 펀더멘탈 체크하고 종합적으로 내가 투자한 기업을 어떻게 가꿔 나가는지에 대해서 점검 리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